헌법은 국가의 설계도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 시작은 제1조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행정을, 법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삼권분립 구조를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최상위 법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위반될 경우 그 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단지 법률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롯해 평등권,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되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은 국방, 납세, 근로와 같은 헌법상 의무도 함께 지며 권리와 의무는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헌법은 단지 법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 약속이자 국민의 선언입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과거의 억압과 불의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 전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며 국민과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구조, 그리고 헌법의 수호 절차를 담은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은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총강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헌법의 개념, 기본 원리, 법적 효력, 그리고 개정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의 최고법 규성,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기본권론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의 구체적 권리와 함께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요건과 원칙도 규정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 국가의 기본 의무 등은 기본권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통치구조로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행권,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권,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 권한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헌법재판론은 헌법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권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권한쟁 의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헌법을 심판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위헌심사 기준, 자기 관련성, 보충성, 청구인 적격 등 구체적 요건들도 이 구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의 4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그 자체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자 제한법 제2조 제4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난 후 초과로 지급한 이자를 되돌려달라는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걸 허용한 법 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약 51억 원을 고리로 차용했고 그 사이에 약 72억 원을 변제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초과로 지급한 약 20억 원의 반환을 이자 제한법 제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후 청구인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률 쟁점은 이자 제한법 제2조 제4항, 즉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초과 지급된 이자가 불법적인 목적 때문에 주고받은 돈이나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법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채무자의 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곧 채권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의자 계약으로부터 경제적 약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환 청구를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도 침해 최소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사안마다 불법성 판단을 요구하면 분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분쟁 최소화와 규범적 명확성을 위해 일괄 반환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경제적 약자 보호, 이 제한되는 사익, 채권자의 계약 자유, 보다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자 제한법 제2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고의자 계약에서의 채무자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 그리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판단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